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 A2Z 시간, 오늘도 안정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요. 네. 임차인의 이제 경매를 됐을 때 배당을 받는 이야기, 네.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임차인 하면 조금 이 갑을 관계에서 우릴 수도 있고 그렇죠. 좀 네.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돈을 준 입장인데도 네. 되려 을 입장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잘 알고 좀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 더욱 집중하셔서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또 네. 얘기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벌써 일주일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갔고요.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들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임차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한테는요, 세 가지 권리가 있다라는 했었고요. 네. 대항력, 낙찰자한테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네. 버틸 수 있는 권리.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배웠던 네.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게 네.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을 먼저 해라. 항상 이 얘기. 네, 전입신고 상당 부분 또 제일 강조를 중요하죠. 해주셨잖아요. 이거 되게 네. 계속 강조했습니다. 네, 이건 아무리 많이 맞아요.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근저당이 있고 가압류가 있었는데 네. 자, 얘네들보다 전입을 빨리 하면 대항력이 있다. 자,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 이걸 얘기할 건데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임차인이 네. 경매가 됐을 때 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채권자들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자, 그런 얘기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네. 그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매가 됩니다. 경매가 되면은 이게 낙찰이 돼요. 이게 낙찰이 되면 이 낙찰 대금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채권자들끼리 나눠 가져야 돼요. 네. 이 나눠 갖는 거를 배당이라고 한다. 자, 요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이 배당을 통해서 못 받는 채권자가 생기니 안 생기니 자,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자, 이제 채권자들 중에서도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이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그 얘기, 임차인의 배당 오늘은 이 얘기를 할 건데요. 법에 의하면요. 네. 우리가 이제 임차인 얘기를 배우고 있고요. 임차인에 대한 법은 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주택을 보고 있으니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배우는데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이 배당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3조의 제2항에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 주택에 대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저 읽었는데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네. 모르겠죠.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들으시는 시청자분이나 우리 읽으신 정준 아나운서나 심지어는 옆에 서 있는 저도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그렇죠. 주세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서 있는 이유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제 쓴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거나 이번 주에 읽었던 거나 다 법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냥 보기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우선 여기 핵심, 제가 보면은 이제 핵심 내용으로 빨간 줄을 써놨죠. 자, 네. 빨간색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라는 게 무엇이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냥 여기 내용이 쭉 읽어보면 뭔 소리냐면요. 그냥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냥. 역으로 얘기하면요.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얘기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네. 말하는 이 확정일자라는 게 무엇이냐? 그 얘기. 자, 확정일자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내가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어디서 한다고요? 동사무소, 네, 주민센터. 이제는 주민센터. 그렇죠, 네. 주민센터. 그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내가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했을 때 전입신고를 해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뭘 하느냐? 나의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라는 거를 받아요. 그 확정일자. 자, 모니터에 보시면요. 네. 보통 이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이제 제출합니다. 뭐 주소는 어떻게 되고 어디가 있고 계약 금액은 뭐 보증금은 뭐 1억이네요. 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2년 동안 살기로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쭉 맺습니다. 네. 쭉 맺어 놓으면요. 이걸 가지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가가지고요. 내가 전입신고를 해요. 함과 동시에 내가 이 집에
임차인이고요. 보증금이 얼마입니다라는 거를 확증을 받아야 돼요. 네. 그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라 해가지고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게 도장이에요. 네.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도장. 그래서 보통 확정일자라고 하고 확정일자인이란 말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다. 어디에 받냐면요. 바로 임차인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요. 네. 자, 그러니까 임차인이요. 계약서에다가 동사무소에서 도장만 찍어주면 그 도장만 찍어주면 배당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네. 계약서를 동사무소 직원분한테 드리면 돼요. 여기다가 도장 찍어주세요. 확정일자 네. 찍어주세요. 확정일자라고 말하셔도 되고요. 보통 그냥 도장이라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그러면요. 바로 내가 간 그 날짜, 네. 그 날짜가 찍혀요. 만약에 내가 오늘 갔다. 그러면 15년, 오늘이 10월 22일인가요? 이렇게 네. 요 날짜가 여기에 꽝 하고 찍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이 집이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잖아요. 네.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대금 중에서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럼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행위예요. 뭐 어렵지도 않고요. 네. 그냥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지난 시간에는 전입신고를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다면 그렇죠. 네, 이번 이번에는 시간에는 이 확정일자가 확정일자를. 정말 중요한 키워드겠네요. 그렇죠. 네. 확정일자라는 거. 이 전입신고는 선순위냐 후순위냐. 네. 내가 꼭 또 선순위 후순위를 떠나서 일단 전입신고를 해놔야 임차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배당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요. 이겁니다. 한 가지. 내가 전입을 안 한 채로 네. 확정일자만 받으면은 네. 그러면 배당을 또 못 받아요. 일단 네. 일단 이거는요. 전입을 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갑니다. 안 들어가나요? 네. 전입을 했다라는 네. 전제 조건 하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을 해야만 임차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을 한 상태에서 네. 그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줘야 네. 이게 결국은 전입할 때 받는 거거든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네. 항상 임차인은 일단 전입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임차인이 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미 은행 대출이 1억이 있는데, 자, 1억이 있는데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1억을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은행 대출이 들어오고요. 자, 이 상태로 경매에 넘어갔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네. 이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면요. 자, 임차인 아까 제가 뭐랬죠? 확정일자가 없을 때는 배당을 못 받는다. 자, 맞습니다. 네. 배당이 아예 빠져버려요. 배당에서 네네. 배제됩니다. 그러면 자, 낙찰이 1억 5천이 됐다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 배당을 임차인 빼고 나머지 채권자들끼리 나눠 가져요. 그러면 이런 식입니다. 자, 먼저 들어온 채권자 A, 근저당권자 A가 1억을 받아가고요. 네. 그 다음 임차인한테 안 줘요. 네. 얘는 저 배당 확정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채권자가 남은 돈 5천을 가져가 버려요. 순서가 임차인이 순서가 은행 B보다 근저당권자 네. B보다 빨라요. 빠름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그냥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못 받아버려요. 네. 전세 1억 몽땅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정일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네. 아예 받을 수 없게끔 아예 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네. 똑같은 케이스일 때 만약에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만약에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똑같은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케이스인데 만약에 얘가 받았다. 그러면 자, 이제 있는 경우 낙찰 똑같이 가요. 그러면 네. 일단 뭐 첫 번째 근저당권자 받겠죠. 1억 받고 남은 돈 5천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는 돈 5천을 그럼 이번에는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이 임차인이요. 네.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남은 돈 5천만 원을 임차인이 받고요. 네. 그럼 밑에 근저당권자는 이제 못 받는 겁니다. 정말 확정 일자가 있다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럼요. 네. 이게 없으면 배당에서 그냥 배제돼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디 이제 이사를 가요. 전세를 네. 넣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가가지고요. 전입신고하면서 네. 꼭 확정 일자를 계약서에다가, 네. 받아야 된다. 계약서에다. 다른 네. 이게 계약서에 받아요. 네. 여기에 도장만 몇 월 며칠 도장만 동사무소 딱 찍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이렇게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네. 가지 재밌는 게 보시면요.
지금 제가 방금 배당표를 짜면서 확정일자가 있긴 있지만 네. 이 낙찰 금액에서 은행 먼저 주고요. 순서가 이제 이거 순서예요. 빠른 순서. 네. 은행 주고요. 남은 돈을 줬잖아요. 네. 지금 전체 1억인데 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1억 중에 5천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직 그러면- 5천 못 받았죠? 네. 자, 이거는 현재 이 임차인은요. 근데다 이게 말소기준권자 이겁니다. 네. 이게 말소기준권자예요. 네. 얘보다 밑에 있어요. 네. 자, 말소기준권자 밑에 있으면은 소멸이다 배웠죠? 네, 배웠어요. 5천만 원 못 받았지만 소멸이 되는 겁니다. 아. 자, 근데 네. 그나마 이건 5천이라도 받았죠. 네. 얘는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그것도 못 받고 1억 다 못 받고 와. 자, 후순이죠? 후순이면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네. 반드시 확정일자라도 받아놓으면 음. 그 확정일자라는 게 만능은 아닙니다. 네.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5천만 원 못 받으면 그 못 받은 5천은 날리는 거예요. 네. 날리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거라도 건지잖아요. 그래도 이거라도. 그래서 네. 그거라도 건지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네. 가끔 뭐 보통 이제 연말이나 뭐 이사철 이럴 때 신문이나 뉴스 이런 데서 이사철에 임차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이러면서 가끔 신문에 나요. 네. 거기 보면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무조건 지킨다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뉘앙스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확정일자를 이거 지금 이 얘기처럼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네네네네. 앞에서 먼저 그렇죠. 뛰어가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네. 만능은 아니에요. 음.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없으면 그나마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낙찰 1억 5천인데 막 이 은행이요 1억이 아니라 네. 1억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3천 정도 있었다 원래. 네. 그러면 여기 3천 주고 그럼 남은 돈 1억 2천 중에서 1억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도 줄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있죠. 전세 구할 때 혹시나 빚이 있으면 그 은행 빚하고요. 네. 내 보증금 합친 게 집값보다 집값보다 훨씬 적게끔 보통은 이 집값의 70%를 얘기를 해요. 네. 집값의 70%보다 적게끔 합친 게 그러면은 나중에 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요. 혹시나 이렇게 됐을 때 배당을 통해서 나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네. 너무 전세금하고 은행 빚을 합친 게 집값에 근접하거나 집값을 넘었으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뜯길 수가 있습니다. 오,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네.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있어가지고 또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복잡해요. 너무 자, 복잡해요. 그죠?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또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네. 자, 전입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전입은 임차인 기존 권리니까 전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어야 되고요. 네.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임차인이요. 자, 기본적으로 전입, 전입. 확정일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배웠고. 봤어요. 이제 봤고요. 뭐가 또 필요하냐? 배당 요구라는 거를 해야 돼요. 아, 네. 자, 이거는 뭐냐? 이 집이 경매 넘어갔습니다. 그럼 경매 넘어갔으면요. 법원에다가 네. 임차인이 내가 여기 임차인이며 보증금이 얼마쯤 있다라고 법원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자, 네. 배당표를 짜는 게 누구냐? 네, 채권자들 배당을 얼마씩 해줄 건지 배당표를 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경매계의 경매계장님이에요. 실무자. 이분이 이제 네. 배당표를 짭니다. 짜야 되는데 이분이 볼 수 있는 건 등기예요. 등기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기에 보면 채권자들이 쭈루루룩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배당표를 쭉 짜면 돼요. 근데 임차인은 등기에 안 써 있어요.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뭘 봐야 되죠? 아까 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네. 계약서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써 있어요. 이거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내가 보증금이 얼마입니다라는 걸 법원에 알려야 돼요. 그걸 알려야 법원에서 그거에 맞춰서 배당표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배당 요구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된다. 이거 안 하면 법원이 네. 모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걸 안 하면 몰라요, 법원이. 법원이 모르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나의 그 보증금, 그다음에 전입 날짜, 그다음에 네. 확정일자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런 서류가 다 이 계약서에 있는 겁니다. 계약서. 배당 요구하고 거기에 계약서까지. 이 계약서에 나의 모든 서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뭐 전입 날짜, 보증금, 확정일자.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다 갖춰서 배당 요구를 해야 그때 배당을 받는 거죠. 근데 자, 여기 뭐 자격이 됨에도 즉 아, 네. 전입과 확정일자를 다 갖추고 있음에도 배당 요구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법원이 이 사람은 배당 받을 필요가 없나 보다. 아, 이미 다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지가 배당 요구 안 했겠지. 이 생각하고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요. 네. 자, 아마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로 네. 내 권리 내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내가 받을래요. 받을 거면 꼭 요청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는데도 법원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 꼭 배당 요구를 하자. 그래서 법원에 배당 요구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주민등록 등본. 네. 주민등록 등본에는요. 내가 거기 언제 전입했는지 전입 날짜가 써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거기에는 보증금이 얼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언제다.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전입, 보증금, 확정일자. 이게 다 들어가게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없으면 네. 배당을 못 받아요. 오. 그래서 꼭 꼭 기억을 배당 요구를 하자. 해야겠네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볼게요. 이제 사례를 자, 통해서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사건에 보면요. 이 사건의 임차인은 네.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보는 법인데요. 자, 말소기준권리 2000년 10월 4일자 임차인을 보니까요. 전입, 확정, 죠 배당 요구가 다 돼 있어요. 삼박자가. 3박자 모두 갖췄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임차인은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배당 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근데 날짜를 볼까요? 2009년 1월이에요. 네. 2009년 1월 볼까요? 2000년, 2005년, 2006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그럼 2009년이면 순서가 이 밑으로 가 있죠? 네, 밑으로 가 이 있으니까 임차인 순서가 이 밑에예요. 일단 말소기준보다 밑에니까 소멸이고요. 네. 배당 순서를 봐도요. 네. 몇 번째야 도대체 이게? 그러면 아이고. 여기 다 주다 보면 얘는 받을 확률이 없어 보이죠? 없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 확정이 맞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있어는 돼야 된다. 이게 없으면 이것조차도 못 들어가는 거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있고 볼 일입니다. 이렇게 네. 순서가 밀려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오, 네. 순서만 빠르면 받겠죠. 네. 자, 사례 두 번째 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보세요. 자, 보면은 이 전입 일자가 있죠? 2008년에 2월 22일. 그런데 확정 일자가 없네요. 나머지가 안 보이죠? 예,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맞아요. 못 찾는 거예요. 아, 진짜요? 나도 못 찾고 있어요. 아니, 없는데. 네, 저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네. 다 못 찾아요. 정진 아나운서도 못 찾는 거고요. 저도 못 찾는 거고요. 이게 없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이게 확정일자가 없고요. 그다음에 배당 요구도 안 했습니다. 보니까 배당 기록도 없어요. 즉, 이 임차인은요, 뭘 한 거냐?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네. 그냥 이 집에 살면서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경매가 넘어갔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자, 가만히 있으면 배당을 안 해줍니다. 여기 살던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 1000에 60에 살던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냥 안 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당 요구를 안 하는 바람에 배당을 아예 못 받고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제 만나보니까 제가 이게 경매 넘어갔잖아요. 경매 넘어가니까는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니까 월세를 그냥 안 내고 살았어요. 학생이었거든요. 네. 집에서 매달 월세는 올라와요. 네. 근데 그걸 안 냈어요. 얘 뭐 했을까 그 돈으로? 술 먹었어요. 한 학기 내내 네. 신났습니다. 친구들하고 술 먹고 밥 먹고 기분 좋게. 왜? 지 돈이 아니고 엄마 돈이니까. 그래서 엄마 돈 마음껏 쓰고 결국은 눈물을 맛봤네요. 엄마한테 네. 혼나고 나갔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자, 또 그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얘는 전입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전입 내용 안 써 있죠? 없어요. 근데 배당 요구만 했습니다. 아, 1000에 30이라고. 네. 배당 요구는 했는데 즉 계약서는 있어가지고 네. 자, 계약서가 있어서 배당 요구는 했는데 전입이 안 돼 있습니다. 전입이 안 돼 있으면 임차인인가요? 아닌가요? 전입이 없으면 아니죠. 임차인 아닙니다. 네. 실제로 여기 살긴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전입을 안 하고 산 겁니다. 자, 이게 오피스텔이에요.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집주인이 왜 전입하지 마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전입하지 마세요 하니까 전입을 안 해놓고 살았던 케이스예요. 그러면 네. 내가 보증금은 줬지만 전입을 안 하면요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아이고. 그런 안타까운 네. 사연이 벌어졌던 그런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전세 구할 때는요. 월세 네. 구할 때는요. 전입, 확정, 마지막에 혹시 경매 넘어갔다. 그럼 배당 요구까지 꼭 해야만 나의 권리를 최소한 기본으로 지킵니다. 그중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또 잘 배워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권리를 잘 알아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